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앞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오늘도 이제 진화 과정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맨 처음에 별이 탄생하는 부분 이름이 성간 분자구름이었죠. 그래서 성간 분자구름 같은 경우에서 별이 탄생하더라. 근데 여기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온도는 낮았고 밀도는 높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기체 분자들끼리의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되면서 점점 온도를 높이더라. 그래서 점점점 온도와 밀도는 높아지고 파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그러다가 전주계열이라는 단계에 이르른다. 전주계열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딱 1000켈빈일 이때 딱 가시광선을 내뱉을 때 이때를 우리가 전주계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성간분자구름하고 전주계열에서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더라.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다가 이제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 그게 어디였냐면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중심 핵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일단 중심부에서, 즉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게 특징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주계열성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었냐면 기체 압하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평형을 이룬 특징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5글자로 정역학적으로 평형 상태다. 그래서 정역학 평형. 그래서 이걸로 크기를 유지한다. 주계열성은.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온도하고 광도하고 반지름하고 질량하고 다 비례관계이며, 그 다음에 수명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반비례 관계였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주계열에서 주계열 갈 때도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겠죠.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주계열성에서 이제 일어나는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조금 더 오늘 자세히 볼 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질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세 단의 주계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에 따라서 나눠지냐면 우리가 가장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질량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그룹, 이 첫 번째 얘는 어떤 별이 있는데요. 이 어떤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25배보다 작아요. 태양 질량의 0.25배보다 작은 별일 경우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좀 가운데 그려야겠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심 핵에 있는 이제 수소를 다 쓸 거 아니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참고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개의 수소를 하나의 헬륨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건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 중심부에 있던 핵에 있던 수소들을 다 헬륨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겠죠. 계속 수소행융합이 일어나다 보면 중심액에 있는 수소를 다 쓸 거 아니야. 그럼 중심액에 수소가 없어. 그럼 수소행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행융합 반응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해.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점점 식게 됩니다. 식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축해요. 온도로 인한 더 이상 기체 압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수축해버립니다. 수축하면서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돼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0.25배보다 더 작은 별들은 그냥 주계열로 살다가 좀 오래 살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수명이 길어서 주계열로 오래 살다가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소행융합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면 종료되는 백색 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백색 외성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중심에 있을까요? 어떤 원소가 있겠어? 수소행융합 반응을 하다가 뭐가 남았으니까 헬륨이 됐으니까 이제 헬륨이 주로 중심부에 있는 백색 이성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어느 교과서에 있고 어디에는 없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간단하죠? 두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0.25배보단 커요. 아까는 0.25배보다 작았으니까 0.25배보다는 커요. 어떤 스타가, 미지의 스타가 얼마보다 작냐면 이 2배, 태양 질량의 2배, 요 사이. 그러니까 그럼 여긴 태양도 포함된 거다, 그치? 태양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요 조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어떤 미지의 별이, 이건 그냥 미지의 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별의 질량. 미지의 별이 0.25배에서 2배 사이다. 그때 과정을 봅시다. 아이고. 자, 그때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때가 주계열성인데 이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 생소하겠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PP 반응이라는 거고 하나는 CNO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0.25배보다 크거나 2배보다 작은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애들은 PP 반응이라는 걸 해요. 자, 그러면 PP 반응이 뭐고 CNO 순환이라는 건 뭔지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미리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PP 반응, 두 번째는 CNO 순환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단 정의를 해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줄어들어서 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있죠. E는 mc제곱. 여기다가 다시 E는 mc제곱이라는 유명한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의 감소는, 질량 차이는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식이죠. 에너지는 맥심 커피 2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아인슈타인의 이 식에 따라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면서 질량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 감소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 중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PP 반응하고 CNO 순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가 모여서 전자와 중성 미자를 빼냅니다.
자, 갑자기 무슨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왔어요. 자, 수소랑 만나서, 그러니까 양성자랑 만나서, 그래서 양성자의 P를 따서 이게 PP 반응이라는 건데,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가 만나면서 전자를 하나 빼내고, 그다음에 중성미자를 하나 빼내면 요렇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하나씩 있는 수소가 만들어져요. 중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양성자가 합해지면서 융합하는 거예요. 핵융합. 핵융합하면서 전자 빠지고 그다음에 중성미자가 빠지면 이렇게 중수소가 탄생합니다. 근데 중수소가 탄생하고 또 거기다가 수소를 하나 더 넣어줘요. 양성자를 더 넣어주는 거지. 양성자를 더 넣어주면 감마선이 방출되면서 헬륨이 하나 탄생해요. 근데 얘는 지금 양성자가 하나 부족한 헬륨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이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 하나짜리, 양성자 두 개에다 중성자 하나짜리가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양성자 두 개가 빠져나가. 그 다음 그러면서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수소 4개를 사용해서 헬륨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총 쓰인 수소를 찾아볼까? 수소부터 찾아볼게요. 수소 몇 개 쓰였는지. 일단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리고 또 안 쓰였나? 또 추가됐죠, 여기. 네, 5, 6.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빠지고 헬륨이 1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총 이 PP 반응에서 사용된 수소 개수는 몇 개야? 총 사용된 수소 개수는 6개예요. 총 사용 수소 6개. 그 다음에 만들어진 헬륨수 만들어진 헬륨 1개. 그쵸? 그치만 양성자 2개가 다시 빠져나갔잖아. 그래서 R자식으로 세워보면은 어쨌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된 거긴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6개가 필요하고 6개로 어쩌고 해가지고 헬륨이 1개 만들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반면에 CNO 순환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CNO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같이 이렇게 삥삥삥삥 도는 건데, 그래서 C와 N과 O는 탄소, 질소, 산소를 가리킵니다. 얘네는 촉매로서 사용돼서 얘네가 사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촉매로서만 그냥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소를 한 개 어디가 시작이야? 여기가 시작이에요. 자, 여기 뭐야 이거 탄소가 있죠? 탄소에다가 양성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감마선이 하나 나오면서 질량이 하나 부족한 질소가 나와요. 그럼 이 질소가 분열하면서 전자와 중성미자를 내뿜으면서 다시 질량이 하나 많은 탄소가 됩니다. 탄소에다가 또 양성자를 하나 넣어줘요. 그럼 감마선이랑 뚝 나오면서 정상적인 질소가 만들어지고, 질소에다 또 양성자 들어가면서 질량이 하나 부족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부웅 하면서 중성미장 전자를 내뿜으면서 질량이 하나 많은 질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다가 또 수소를 뚝 투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헬륨이 나오게 됩니다. 헬륨하고 이제 탄소로 바뀌었겠죠. 질소 15개 있었던 데다가 하나 더 해주면서 16개가 됐는데 여기서 4개 쓰니까 12개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NO를 촉매로 써서 CNO 순환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된 수소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수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4개 썼어요. 그 다음에 헬륨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어요. 얘는 보니까 얘는 어때? 얘는 총 사용 수소가 4개야. 그 다음에 만들어진 헬륨은 1개. 그치? 그 다음에 R자식도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R자식인데
똑같이 4개의 수소를 써서 하나 헬륨, 4개의 수소를 써서 헬륨을 하나 만드는데 PP 같은 경우에는 총 사용 수소는 6개다. 그치? 그리고 2개는 버리죠. CNO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곧장 1개로 만들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이 좋겠어요? 효율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4개에서 바로 1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죠. 6개에서 또 2개 버리고 다시 또 1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4개로 곧장 1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 그래서 CNO 순환을 별들은 더 좋아는 해요. 별들이 더 열량을 효율적으로 이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등치 큰 애들밖에 못 써. 너무 좋아서 이거는 등치 큰 애들밖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가 등치가 큰 애들이냐면 CNO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의 질량이 태양의 2배보다 커야 돼요. 태양 2배 정도가 CNO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중심부 온도, 코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태양 2배 질량은 안 되는데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이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이 거의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 질량이 2배 정도 되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정도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CNO 순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거 PP는 누가 써요? PP는 이제 쪼랩들, 쪼만한 애들, 얘네가 쓰는 거예요. 얘네는 어느 정도냐면 어떤 별이 태양의 2배보다 작아요. 똑같은 식으로 쓰면은 코어인데 C만 쓸게요. 코어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작아요. 이 조건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별은 PP만 쓰고 어떤 별은 CNO만 쓰고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프린트 50쪽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 50쪽. 프린트 50쪽 한번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검정색으로 그릴게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있고 PP 반응을 사용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을 사용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정도가 이렇게 태양이 있네요, 그쵸? 얘가 PP, 그 다음에 얘가 CNO.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는 효율이 PP가 더 좋다는 거야. PP가 더 좋아. PP가 더 좋은데 태양보다 질량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 경계가 얼마겠어요? 요거 같은데 태양 질량이 2배인 별이나 아니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일 때겠지. 요때는 2개가 똑같아. CNO나 PP나. 근데 이 질량보다 넘어가게 되면 PP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쓰긴 쓰는데 뭐가 더 효율이 좋냐면 CNO가 훨씬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CNO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CNO가 훨씬 더 효율이 크게 올라가요. 보면 PP는 좀 약하게 올라가잖아. 왜냐하면 얘는 6개 써서 1개밖에 못 만들거든. 근데 CNO 같은 경우는 4개 써서 1개, 4개 써서 1개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효율 증가율이 커요. 그런데 얘는 왜 못 쓰냐면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되어야지 이 CNO 사이클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쪼랩들은 이제 PP로 반응을 얻고, 근데 태양이 그러면 CNO 아예 못 쓰냐? 그건 아니야. 쓸 수 있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프에서 쓸 수 있는데 효율이 떨어질 뿐. 그냥 효율이 떨어지니까 PP를 쓸 뿐. 쓸 수야는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얘는 CNO 못 쓰는 거지. CNO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높을 때 PP 반응에 의해서 시간당 많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CNO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수록 별은 밝고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질량이 크니까요.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낚시를 하는 부분은 뭐 그런 거죠. 뭐 이 정도 질량일 때 뭐 PP 반응 일어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일 때 뭐 CNO는 이런 태양은 CNO 사이클이 뭐 일어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낚시를 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무튼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태양 질량의 0.25배에서 2배 정도 사이인 이 별은 PP 반응을 하더라. PP 반응으로 수소 핵융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PP로 주두두두두두 하다 보니까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린 거야. 헉?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 어떡해? 아까 어떻게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얘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심부 수소 다 쓰면 수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부가 살짝 수축하게 돼요. 살짝. 근데 수축을 하게 되면 중력 수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 에너지가 생겨요. 자, 다시. 자, 지금 중심부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를 막 썼어. 그러다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수소를 다 썼으니까.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코어가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코어가 수축을 합니다. 그럼 코어가 수축하게 되면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오네? 그러면 코어가 수축해버리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 열이 생기네?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식으면서 점점점 수축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코어가 수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심부 말고 이 외곽 부분에는 있잖아요. 여기 중심부 말고 여기 수소는 우리가 쓴 적 없잖아. 우린 중심부에 있는 수소만 썼죠. 그러니까 여긴 수소가 막 남아있어. 여기 겉에 부분에 수소가 남아있어. 근데 이 코어가 수축하면서 온도를 좀 높였잖아. 그러니까 이 겉에 부분에 있는 수소들이 갑자기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겉에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색칠. 요 부분이 갑자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수소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대박 사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은 점점 핵융합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중심부 온도를 막 데워. 중심부 온도를 데우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헬륨이 있었잖아요. 수소 핵융합하고 남은 헬륨들. 이 헬륨들이 또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은 질량이 4잖아요. 헬륨 3개가 하나의 원소를 만들어. 질량이 그러니까 12인짜리 뭐가 만들어져요?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도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식을 적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3개의 헬륨으로 하나의 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에 100분의 1 효율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거죠, 효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으로는 많은 삶을 살지는 못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외곽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요 상태가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를 우리가 적색 거성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2가지의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어에서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외곽 부분, 껍질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서 주기율성에서 적색거성이 될 때 한번 어떤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외곽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로 인해서 굉장히 기체압이 세지거든요. 중력보다. 그래서 기체압이 더 세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팽창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반지름이 일단 늘어났겠지. 검정색으로 할게요. 반지름이 일단 늘어났어요. 반지름이 늘면서 또 뭐도 늘어났냐면 광도도 커집니다. 응?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단위 시간당 내뿜는 에너지가 수소행료가 겉에서는 수소도 하고 안에서는 헬륨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져서 광도가 엄청 커집니다. 광도도 커지고 반지름은 커지는데 대신에 뭐가 작아지냐면 그래서 온도가 좀 작아져요. 표면 온도. 표면 온도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표면 온도는. 그래서 표면 온도는 줄어들고 광도와 반지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성이 되고요. 거성이 되면서 온도는 작아지니까 적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얘 이름이 적색 거성입니다. 이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한다.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헬륨 핵융합.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거 뭐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중심부 온도가 10의 8 제곱 켈빈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헬륨 핵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는 뭐냐면 표면 온도. 그러니까 별의 표면 온도가 줄어든 거고 중심부 온도는 증가한 거예요. 어쨌든 코어가 수축하면서 외곽을 먼저 태우기 시작하고 열이 올라가서 이제 수소행융합을 겉에서 하게 되는 정도의 온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열을 올리니까 중심부도 가열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10의 8 제곱 켈빈 정도 됐으면은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시작하더라. 헬륨 핵융합 중심부에 시작하니까 기체압이 생겨서 중력보다 더 커져서 반지름하고 광도는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반지름이 쭉 커지니까 온도가 점점점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면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색 거성에서 이 가운데 만들어놨던 이 헬륨도 만약에 다 썼어. 다 쓰면은 쭉 하면서 다시 코어가 어떻게 돼요? 수축하겠지. 헬륨을 다 썼으니까 다시 코어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코어 수축. 그럼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럼 또 데워져? 그럼 또 탄소 핵융합을 하나? 탄소 핵융합을 할 정도로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못해. 언제서냐면 태양의 2배 질량 이하인 별들은요. 그래서 탄소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운데 중심부가 탄소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핵 바깥층에 있는 헬륨층, 여기서 헬륨층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는 원래 그냥 있던 수소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헬륨층하고 수소층이 좀 가열돼요. 가열되면서 가열되면은 기체압이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좀 불어요, 별이. 불어서 팽창을 하는데 안에선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팽창만 했다가 에너지는 없으니까 다시 수축하고 팽창 또 다시 조금 에너지가 뭔가 만들어질 것 같아.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가 뭔가 만들어지면 다시 팽창했다가 다시 에너지가 없어. 수축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거를 수축과 팽창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맥박처럼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뭔가 변한다 그래가지고 맥동 맥박 같다. 맥동과 같은 변광하는 별이다. 그래서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동 변광성이 돼요. 그래서 맥동 변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지름하고 온도하고 광도가 계속 바뀌더라. 그래서 수축과 팽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맥동 병강성 단계를 막 거쳐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중심부 핵만 남아요. 핵하고 중심부 핵하고 중심부 핵의 밀도는 점점 커져서 중심부 핵의 밀도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남고 바깥에는 이제 가스 기체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스 기체의 가운데 약간 뭔가 중심부 요런 느낌, 중심부 핵 요런 느낌으로 남아요. 마치 약간 계란 후라이 느낌인데 이 계란 후라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성 모양이에요. 성운인데 행성이 가운데 들어있어. 그래서 행성같이 보이는 성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상 성운인데 그럼 이 중심부에는 어떤 원소가 주로 있을까요? 중심부에는 우리 중심부 뭐 남겨놨어 아까? 그치, 탄소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는 주로 탄소고 겉부분은 이제 헬륨,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뭐 탄소도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깥에는 얘네는 다 가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가스들이 다 날아가고 가운데 요 핵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백색 외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면서 뭐 탄소가 줄을 이루는 백색 외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한번 H열도에다가 한번 이 진화 과정을 그려볼게요. 이 파트 진화 과정이 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태양이 이 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도 잘 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을 제가 한번 H열도로 그려볼게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주계열성이 있습니다. 그치? 주계열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태양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처음에 주계열, 메인 시퀀스 줄여서 제가 MS라고 할게요. 약간 간지나 보이게. 원래 약간 이렇게 영어로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이런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제 지하철에서 학교 오는 길에 이렇게 막 영어 막 하면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적색 거성이 되죠. 적색 거성이 되는 거는 적색 거성은 광도는 커지고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도는 커지니까 위로 가는데 온도는 작아지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일 때 뭐가 되냐면 적색 거성, 레드 자이언트에서 RG라고 쓸게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맥동 병강성이죠. 이거는 맥동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행성상성운이 되면 이 행성상성운은 점점 광도는 좀 증가하는데 온도는 점점 높아져요. 표면 온도가. 왜냐면 바깥에 가스층으로 다 날아가고 안에 있는 내부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는 높아집니다. 온도는 높아졌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병광성이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 부분에 이제 행성상 서운이 있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여기가 이제 백색 외성 화이트 도프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끝나는 요런 경로를 거치더라. 그래서 이제 HR도 상에서도 대충 어느 위치에 있으면 어떤 단계다 뭐 요런 거랑 그다음 이 진화 경로 있잖아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거치는 요 경로는 조금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특히 태양과 같은 별들이기 때문에 되게 주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PP 반응하고 CNO에서 사용했던 요 식들 있잖아요. 이걸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말면 되냐면 이 PP 반응하고 CNO 안 주고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 있지. 이 그림을 봤을 때 얘가 CNO고 얘가 PP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여기 막 빈칸 뚫어놓고 이거 외우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니까 이 그림을 보고 동그랗게 이렇게 지하철 2호선 같이 돼 있으면 CNO 순환이고 이렇게 뭐가 뜨뜨뜨뜨뜨뜨 하면은 PP 반응이다. 요것만 알면은 됩니다.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그림만 주고. 그치만 이거 하나하나 뭐 여기서 중성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는 전혀 여러분 그 수준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 식을 외우고 있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은 PP 반응이고 뭔가 동그랗거나 뭐 이렇게 C랑 N이랑 O가 있다 막 이러면은 CNO 순환이고 요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이 좀 더 큰 별의 진화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수고했어요. 안녕.